조선 왕조 오우 백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백명. 오늘은 조선 전기 최고의 학자 희대 천재 조선 초기의 명재상 그러나 배신의 아이콘 그리고 숙주나물의 주인공 신숙주를 만나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이 신숙주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일단 외국어부터 장난 아닙니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까지 8개 국어를 했다고 하죠. 뭐 지금으로 보면 과학고, 영재고 다 마스터, 멘사 출신 같은 겁니다. 다재다능한 사기캐인 거죠. 이 신숙주는 세종대왕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집현전 학사로 일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집현전에서 책을 읽다 잠들어서 세종이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서 덮어줬다는 그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신숙주죠.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 자료도 얻고 언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친구였던 절친 성삼문과 함께 13번이나 중국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언어학자인 황찬에게 언어학을 배우게 되죠. 신숙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인께서 언어학의 조예가 깊으시니 우리말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구하겠소이다.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황찬이 니도 쪼리 쩌빵, 워빵 쪼니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성삼문과 가까이 지내면서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웠던 신숙주인데 외교에도 능통했습니다. 대마도에 가서는 조선과 무역을 하고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계해약조를 맺기도 하죠.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이후에 조선과 무역이 끊긴 일본인들이 대마도에 필요한 물자가 없으니까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선 왕조 오우 백명. 시나무노가 히츠요 데스. 조센니 이키로 요니 시테쿠다사이. 물자가 필요하니까 조선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신숙주는 이런 대마도 도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약조를 맺죠. 이 계해약조 덕분에 조선은 임진왜란이 있기까지 약 200년간 외구의 침략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진족과의 마찰을 조정하고 여진족 추장들을 모아서 회합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풍부한 외교관의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외교를 관장하는 예조 판서에 오르게 되죠. 탁월한 외교부 장관 역할까지. 하여튼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비상한 머리로 여러 업적을 남기게 했던 신숙주였지만 신숙주는 배신자의 대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숙주나물도 바로 이런 신숙주의 이름에서 비롯되게 한 거죠. 숙주나물! 비빔밥에 빠져서는 서운한 우리가 무쳐먹고 비벼먹고 엊그제도 구르고 개봉시장 가서 사다가 반찬으로 먹었던 이 숙주나물! 이 녹두를 발화시켜서 키운 나물인데요. 이 녹두나물이 숙주나물이 된 것도 바로 이 신숙주에서 유래한 겁니다. 숙주나물이 뭐 아시다시피 쉽게 상하잖아요. 묻혀놓고 하루만 지나도 웬만해서 상해버리죠. 나물 사다 놓고 다음날 잘못 먹었다간 화장실 들락날락 아주 그냥 난리. 예. 자, 그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숙주나물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신숙주가 세조 편에 서면서 자신을 총애했던 세종과 문종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세조가 즉위하고 1456년에 성삼문, 박팽면,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사육신을 중심으로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는데 이때 신숙주가 병조 판서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 환송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병조 판서 신숙주가 세조의 책사 한 명의 제안을 받고 호위무사 벼룬감을 세우지 않기로 하게 되면서 세조 암살 계획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당시 무사였던 성승과 사육시 중 한 사람이었던 유흥부가 세웠던 이 세조 암살 계획을 무산시켜 버린 거죠. 모든 전모가 드러나서 사육신과 세조 암살 계획에 가담한 인물들이 다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성삼문이 한창 고문을 받을 때 신숙주가 그 앞에 나타나니까 성삼문이 신숙주에게 고함을 칩니다. 이복의 숙주! 그 옛날 자네와 함께 집현전에 있을 때 대상왕 세종께서 어린 전하를 잘 보살펴달라 하지 않았는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단 말이더냐? 신숙주는 그런 성삼문의 호통을 보고도 그저 침묵. 이렇게 신숙주는 세종대왕이 손자 단종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배신하게 됐고요.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신숙주를 변질의 대명사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 녹두나물이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고 해서 숙주나물로 부르게 된 거죠. 에이, 어제 사온 녹두가 벌써 또 상해버렸구만. 에이, 신숙주 같으니라고. 거기 신숙주 나물 같구만.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세종 때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병조판서, 예조판서, 우찬성, 대사성 등등을 거쳐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까지 그야말로 관직의 그랜드슬램, 삼정승의 요직을 싹쓸이!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모두 역임했던 핵심 정치인이 바로 신숙주였던 거죠.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역대급 배신자라는 오명을 지울 수는 없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단종 포기운동 때 신숙주가 한명회가 아닌 친구 성삼문과 뜻을 같이 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때 만약 세조가 암살됐더라면 역사는 또 다른 역사로 남게 됐을 겁니다. 조선 최고의 명재상이자 최악의 배신자였던 신숙주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신숙주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백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여의도 한강공원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생유베리 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